지금 수도 평양을 비롯한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명절날마저 바치시어 몸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과학적인 방법대로 도시의 볼림 녹화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철 푸른 잔디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잔디밭 조성 사업을 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 옆 녹지들과 유원지 공원들의 잔디를 심어 생땅이 보이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활과 친숙해진 잔디. 이 푸른 잔디를 떠나 도시 녹화에 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잔디는 곤충물을 비롯한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려 도시의 풍치를 한결 아름답고 정갈하게 하며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안정감도 안겨줍니다. 잔디는 도시 환경의 말없는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잔디가 가지고 있는 잎의 총 면적은 차지하고 있는 땅 면적의 10배에 달합니다. 이 잎에는 잔디가 숨쉬기에 이용하는 기공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정도의 잔디밭은 하루에 이산화탄소를 900kg이나 흡수하고 산소를 600kg이나 대기 속에 내보냅니다. 또한 잔디잎은 수많은 솜털들을 가지고 있어 잔디밭 주변 대기 속에 있는 먼지를 70%나 잡습니다. 이 밖에도 잔디는 소음막이 작용과 살균 작용, 온습도 조절 작용도 하고 토지를 보호하며 물을 많이 저장하는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는 도시 녹화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되고 있으며 잔디밭을 어떻게 조성하고 가꾸는가 하는 것은 나라의 발전 수준과 사람들의 문명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민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문명한 생활 환경을 안겨주시려고 좋은 잔디 정자들을 수많이 마련해 주시었으며 몸소 정원에서 가꾸시면서 과학적인 재배 방법까지 밝혀주셨습니다. 녹지 조성을 잘하자면 경의하는 원수님의 말씀대로 사철 푸르고 잎이 부드러우며 생활력이 강한 잔교이삭, 왕꾀미풀, 김해톨류의 잔디들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금잔디는 생활력은 강하지만 잎이 거칠고 세며 올 소에야 푸른 잎이 돋았다가 10월이면 벌써 누렇게 마르는 부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품종의 잔디들은 잎이 부드럽고 유연할 뿐 아니라 이른 봄인 3월 초부터 잎이 파랗게 살아나 나무잎이 지는 11월을 지나 12월까지도 새파란 색을 그대로 띠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디들을 사철 푸른 잔디라고도 부릅니다. 사철 푸른 잔디인 왕꾀미 풀류의 잔디들은 여러 해살이 식물로서 주요 품종들로서는 오야, 넉비공 2호, 람보석 등 200여 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뿌리 모양의 줄기는 고추 서는데 다 자란 높이는 이삭줄기를 포함하여 30 내지 75cm입니다. 사철 푸른 잔디인 잔교 이상류의 잔디들도 여러 해살이 식물로서 주요 품종들로서는 펜 A1, 펜 A4, 코브라, 마리너 등이 있습니다. 잔교이삭의 다 자란 높이는 30 내지 40cm로서 제일 작습니다. 이 잔디들의 줄기와 잎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교이삭은 기어뻗는 줄기가 땅 우로 길게 뻗으면서 엇비스듬히 누워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줄기에 엇바뀌어 붙어있는 자그마한 쪽배 모양의 잎은 앞뒷면에 보드라운 솜털이 수많이 나 있습니다. 이 잔디는 잎이 빽빽하여 피복 밀도가 높고 부드러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왕개미 풀의 띠 모양의 진녹색 잎은 민마디에서 모여나며 부드럽고 광택을 띱니다. 왕개미 풀은 수염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땅속 15 내지 20cm 깊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왕개미 풀이 땅속으로 줄기를 사방으로 뻗치면서 마디마디에서 뿌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개미 풀은 포집 능력이 비교적 높으며 환경 적응성과 밝기 견딜성이 강합니다. 잔교이삭도 가느다란 수염 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잔디들은 땅 우로 기어뻗는 줄기의 마디들에서 수염 뿌리를 내리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 나갑니다. 그래서 잔교이삭은 재생 능력이 강하고 그늘 견딜성과 추위 견딜성도 강합니다. 이 잔디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영하 25도씨까지의 낮은 온도에서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색 기간이 250 내지 270일 정도로서 길지만 금잔디는 16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녹색 기간이 긴 잔디로서는 김해 털류의 잔디들도 있습니다. 이 잔디들의 줄기는 무대기로 나와 고추 서며 띠 모양의 잎은 좀 거칠고 셉니다. 잘 발달된 뿌리를 가지고 있어 가물 견딜성이 강하고 추위 견딜성, 더위 견딜성도 강합니다. 이 사철 푸른 잔디들 중에서도 잎이 부드럽고 유연하며 피복 밀도가 높은 고급한 잔교 이상류의 잔디들은 재배 관리 수준이 비교적 높은 공원이나 정원의 녹지, 골프장의 정착지 조성에利用됩니다. 왕개미 풀류의 잔디들은 거리와 공원의 녹지 조성에 널리 쓰입니다. 그리고 김해 톨류의 잔디들과 혼합하여 정원과 제방뚝, 경기장 등의 녹지 조성에 쓰입니다. 잔디밭을 만드는 데서는 집안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잘 빠지는 지대에 잔디밭을 만들 때에는 먼저 흙을 40 내지 50cm의 깊이로 파냅니다. 다음 모래 성분 70%, 흙 성분이 30%인 모래 매흙을 구워서 써야 합니다. 흙 속에는 여러 가지 잡초 씨와 병해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흙을 150 내지 200도씨의 온도에서 구우면 그 안에 있던 잡초씨들과 병해충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또한 토양의 구조성이 좋아져 흙알갱이들 사이로 공기가 잘 통하고 물도 잘 스며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흙을 구우면 부식산과 규반산염에 흡착되어 있던 미량원소를 비롯한 영양성분들이 풀려나와 식물체가 잘 빨아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워낸 흙을 채로 칩니다. 이 흙을 파낸 모판 구덩이 안에 20cm 정도의 높이로 다져 넣습니다. 이렇게 배수충을 만듭니다. 한편 부식토도 구워냅니다. 부식토를 80 내지 90도씨의 온도에서 구워내면 그 속에 있던 잡초씨들과 병해충들은 다 죽어버리지만 유기물질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구운 부식토도 채로 치어서 2배 되는 구운 흙과 걸어 섞습니다. 이것을 모판 구덩이에 넣고 수평을 거릅니다. 다음 롤하나 다짐봉으로 다져 30cm 높이로 재배충을 완성합니다. 잔디밭을 넓게 형성하거나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습지대에 만들려면 반드시 배수 체계를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흙을 전반적으로 40 내지 50cm의 깊이로 파낸 다음 그 밑에 일정한 간격으로 물이 빠질 수 있게 배수도랑을 만들어줍니다. 배수도랑은 깊이 30cm, 높이 30cm 되게 파고 아래층에는 돌이나 굵은 자갈층을, 그 위에는 잔자갈층을 만듭니다. 잔자갈층 위에 흙이 배수도랑을 메우지 않도록 수지마대 같은 것을 깔고 그 위에 배수층과 재배층을 만듭니다. 배수층과 재배층을 만드는 공정과 방법은 물이 잘 빠지는 곳에 잔디밭을 만들던 때와 같습니다. 집안 처송에 이어 씨 뿌리기도 과학적으로 해야 합니다. 씨 뿌리기는 하루 평균 온도가 20도씨 정도 되는 4월 중순부터 5월 20일 사이, 8월 중순부터 9월 20일 사이가 좋습니다. 기계로 씨 뿌리기를 하려면 먼저 해당한 양의 정자가 뿌려지도록 조절변을 조절합니다. 잔디 씨 뿌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잔디의 종류에 따라 씨 뿌림 양을 정확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잔교 이상류의 잔디들은 한 평방미터에 5 내지 19g, 왕개미 풀류의 잔디들은 한 평방미터에 16 내지 20g 정도 뿌려야 합니다. 잔디 씨 뿌리기는 구멍 굵기가 다른 채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토는 잔디 씨의 3배 정도 되게 해야 합니다.
알이 작은 잔겨 이삭은 2 내지 3mm의 두께로, 왕개미 풀은 6 내지 8mm 정도로 복토를 진행합니다. 복토가 끝나면 다진 판으로 가볍게 다져주고 그 위에 무방포나 나래를 씌워줍니다. 그래야 비가 오거나 물을 줄 때 정자들이 씻겨내리지 않게 됩니다. 씨 뿌리기가 끝나면 물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물 주기는 싹이 틀 때까지 모판이 마르지 않도록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 하루 2번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토양의 습도가 70 내지 80% 보장되어 잔디싹이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잔디싹이 무방포 우로 3mm 정도 나오면 무방포를 조심히 벗깁니다. 무방포를 벗긴 다음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간혹 있을 수 있는 자풀을 없애는 것입니다. 긴 메기는 이때부터 부단히 해야 합니다. 잔디가 1cm 정도 자라면 첫 비료주기를 합니다. 질소, 린, 카리, 미량원소 성분들이 알맞게 들어있는 복합 비료를 0.1% 되게 물에 타서 분무기로 올인모에 뿌려줍니다. 그 후 7일 내지 10일 간격으로 복합 비료를 2번 주어야 합니다. 잔디잎이 3입 정도 되면 보식에 들어갑니다. 2대 또는 석 대 정도로 빈자리에 옮겨 심고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잔디 재배에서 깎아주기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잔디의 쌍도는 뿌리목 부위에 압축된 마디에 있습니다. 이 쌍눈이 자라면서 아지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잔디 깎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키가 크게 자라 공기가 제대로 통하지 못하고 햇빛도 들지 않아 아지치기가 지연됩니다. 때문에 잔디를 깎아주어야 햇빛이 잘 스며들고 바람도 잘 통하여 새로운 아지를 많이 치게 됩니다. 이렇게 깎아주기를 제때 여러 번 반복하면 잔디밭은 밀도가 점차 높아져 좋은 잔디밭으로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첫 잔디 깎기는 싹이 나온 후 한 달 정도 지나 전체 높이의 3분의 1 되는 웃부분을 깎아주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왕꿰미풀과 같이 키가 큰 잔디들은 3 내지 5cm, 키가 작은 잔겨 이상류의 잔디들은 1 내지 2cm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깎아주어야 합니다. 잔디 깎기를 제때에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깎아주는 방법으로 키를 낮추어 주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꾸준한 노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듯이 잔디 심기와 가꾸기도 품을 들여야 합니다. 보십시오. 마치 주단과도 같은 이런 훌륭한 잔디밭을 어찌 흘린 땀과 기울인 정성을 떠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잔디를 깎아준 다음에는 비료주기를 인차 따라 세워야 합니다. 비료주기는 잔디용 비료를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농업용 비료인 경우에는 보드랍게 가루를 내어 고루롭게 뿌린 다음 인차 물을 뿌려 잎들이 비료독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병충해에 의한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잔디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은 녹병, 얼룩점병, 밤색 얼룩점병입니다. 한 번 피해를 받은 잔디는 점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병충해가 발생하면 즉시 필요한 약제 처리를 해야 합니다.